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린 대성창투 차트입니다. 월요일부터 42%의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대응을 좀 하실 줄 아셨던 분들이라면 프롬바이오로도 10% 이상 익절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바이오니아로도 10% 이상 익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발 정도 앞서 나간 거라면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한두 발 앞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먼저 바뀐 환경에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다소 음질이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지 시간 21일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올리는 깜짝 빅스텝을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ECB가 금리를 올린 것은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미국, 대한민국, 유럽 등 지구안의 대다수의 국가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ECB 발표 후에 달러 약세와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 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일에 이은 좋은 흐름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차트로 보여지다시피 장 초반에는 강보합에 오르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럴 때 좀 더 강하게 반등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 다시 맥 빠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2400선 밑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만 들썩들썩해도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재미있게 주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재밌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내 계좌에 수익이 쌓여갈 때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돕고 보답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댓글 참여가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여러분께서 좋은 결과를 느낄 수 있도록 종목을 엄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관심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다시 열리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서울 지역 임시선별검사소가 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이날 다시 가동을 시작하게 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7월 6일에서 10일 평균 4,387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11일에 9,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18일부터는 확진자가 하루 평균 16,000명에서 19,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나라 일본 도쿄는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34,99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아시아만 문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위험군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감염되었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인데 접종도 하고 조심해 또 조심했을 게 당연한데도 걸렸습니다. 그나마 가벼운 증상만 있어서 지속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 정도로 이슈를 살펴보면 우리 주식성공TV 구독자분들은 감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매번 김석사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본 분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코로나 관련주와 바이오 관련주를 함께 봤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발 정도 나아가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살펴보면 괜찮을 바이오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VM입니다. JVM은 2016년 7월 한미약품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된 종목으로 병원 약국 자동화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JVM 일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6월 중반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 캔들이 정겁점을 몸통으로 돌파하며 근래 최고가인 21,0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한 가운데 캔들 밑에 이동평균선이 자리한 가운데 매물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지금의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준다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까지도 터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단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게 윗꼬리로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중 분자 진단기기 및 진단 시약의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 5월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6월에 증시가 좋지 않을 때도 일정 부분 상승을 했었는데 말 부분에 거의 최고 25,500원을 기록하고 나서는 수세를 돌려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7월 초에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설정하고 나서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 캔들의 몸통으로 5일선을 딛고 있는 가운데 밑꼬리로 21선과 12선을 딛고 있는 것도 추가 상승 여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폭증하면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답답할지 이미 경험해보신 모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부 예상 시기보다 정점이 더 빨리 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올해 겨울은 정말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주목받고 각광받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중에서도 OTT 산업을 꼽고 싶습니다. 넷플릭스의 대성공으로 디즈니 플러스, 쿠팡플레이, 티빙, 왓챠, 웨이브 등 다양한 OTT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활성 이용자 수 감소를 모든 기업들이 경험했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K 콘텐츠를 자랑할 만한 상품,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기억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현재도 한국의 많은 콘텐츠들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엔터 산업 쪽도 관심을 두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레몽레인을 보겠습니다. 레몽레인은 TV 드라마를 제작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남미를 포함한 해외 18개국에 수출된 성균관 스캔들과 뷰티풀 마인드, 전생의 왼수들, 더 뱅커 등이 있습니다. 레몽레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3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저점인 13,60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후에는 추세를 돌려서 계속해서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어서 그 다음 고점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것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캔들과 이동 평균선에 이격도가 다시 있다는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BW입니다. RBW는 방송 제작, 음반 제작, 연예 기획 및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1년 3월에는 W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0%를 인수했습니다. RBW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5월에는 횡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심심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6월 증시가 좋지 않을 때 같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지라인으로 12,6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더니 이후에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한가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상승을 할 때 횡보했던 시절의 지지라인, 저항라인까지도 돌파했습니다. 금요일 캔들이 정고점으로 볼 수 있는 21,000원대를 캔들의 몸통으로 살짝 돌파한 것도 좋게 볼 수 있고 5일선 또한 돌파한 것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승 흐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는데 지금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작년 4월 즈음에 가장 최고가로 볼 수 있는 26,350원대를 한번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산업이 반발 정도 앞서 나간 거라면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한두 발 앞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 제가 다소 놀랐던 사실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이용이 굉장히 원활해졌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사실이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이제 눈이 침침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화면이 넓은 폴더블 폰으로 교체해드리거나 자녀들이 부모님께 막 떼를 쓰고 요청을 해서 폴더블 폰으로 바꾸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스마트폰 보급률이 포화 상태라고는 하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로 좀 더 기능성이 강화된 폰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이번 종목은 BH입니다. BH는 첨단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FPCB와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FPCB 제품의 주요 목표 시장은 스마트폰, OLED, LCD 모듈 등으로 고객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형 IT 제조 업체들입니다. BH10 차트를 보면 6월 증시가 좋지 않을 때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 22,900원을 기록하고 나서는 추세를 돌려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에는 지금 캔들이 아주 거래량이 살짝 더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으로 나타났고, 캔들의 밑동이 61선 장기 이평선을 딛고 있는 것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조만간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금요일에 캔들이 앞선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이 라인을 지금 밑꼬리로 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딛고 앞선 상승 흐름처럼 다시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종목은 UTI입니다. UTI는 주력 제품으로 스마트폰용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래스가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갤럭시 노트 5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 업체로서 프리미엄급 모델과 보급형 모델의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래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UTI 10 차트를 보면 올해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멈추지 않고 이어졌었고, 금요일에는 최고 21,000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금요일 캔들이 5일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는 가운데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자면 2021년에 고점으로 볼 수 있는 2만원대를 지금 캔들의 몸통이 살짝 넘어선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준다면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굉장히 높은 고점 피로감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번 맞고 앞서서처럼 추세를 돌릴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10 차트를 보면 흡족하진 않지만 이번 한 주는 상승 장세였습니다. 전고점이었던 6월 하반기 저항 라인까지 거의 다다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는 있기 마련입니다. 주식성공TV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